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목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성탄절인 어제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사흘째 진행된 필리버스터가 어제 자정에 종료되면서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탄절 휴일에도 국회 본회의장에 불은 밝혀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 반대 필리버스터를 이어갔고 선거법이 공수처법의 거래를 위한 떡고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군소정당들도 찬성 토론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과제는 박근혜 정부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들에서 끊임없이 부정되었던 것입니다.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임시회 종료일인 성탄절 자정에 마무리됐지만 오늘 소집되는 임시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면 표결에 붙여지는 만큼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휴일 로텐도르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연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 소원과 권한쟁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일 민주당과 2, 3, 4중대가 말도 안 되는 이 선거법을 통과시킨다면 우리 당은 즉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습니다.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고 법적 절차대로 표결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지만 한국당의 극에 달한 반발과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사흘째 자리를 지킨 국회의장단의 누적된 피로 등을 고려해 결행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로 예정됐던 본회의 시점을 내일로 조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이처럼 선거법 개정안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관련해서도 여야 갈등에 검찰까지 논란에 가세하면서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 시점부터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것은 최악의 독소 조항이라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위기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4+1 협의체는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면서 즉각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 조항은 수사기관이 나쁜 의도를 갖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묻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야 공방에 검찰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은 오히려 커지는 모습입니다. 대검찰청은 출입기자단에 의견서를 보내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경의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수처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건 정부 조직 체계 원리에 어긋난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의 의중이 담겼을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제도 선거제지만 공수처법 처리도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 비리에서 시작된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수사는 유재수 감찰 무마와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확산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12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조 전 장관 관련 검찰 수사, 홍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8월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이후 검찰은 가족 관련 비리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내정 한 달 만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지만 검찰은 수사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오촌 조카가 구속됐고 자녀들도 입시 비리로 검찰에 불려나왔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을 대상으로 11시간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과잉 수사 논란과 함께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로 이어졌습니다. 정치 검찰 공수처를 검찰 개혁을 이끌던 조 전 장관은 강도 높은 수사 끝에 결국 임명 35일 만에 사퇴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7차례 조사 끝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구속한 검찰은 본격적으로 조 전 장관을 겨냥합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3차례 조사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방어에 나섭니다. 가족 비리로 가닥이 잡히던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으로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11월 27일 유재수 전 부시장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후입니다. 감찰 무마 부탁하신 윗선이 누굽니까? 받으신 금품 대가성 없다고 했는데 입장 그대로입니까? 조 전 장관보다 윗선 있습니까? 검찰은 12월 16일과 18일 감찰무마 의혹 사건으로 조 전 장관을 2차례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3일 일가 비리가 아닌 감찰무마 의혹 사건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120일간의 검찰 수사, 영장이 기각됐을 때 또는 발부됐을 때 어느 쪽으로나 후폭풍은 거셀 전망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크게 춥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3.1도로 예년 기온을 7도나 웃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하늘은 흐리기만 하지만 충청과 남부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늘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20mm, 그 밖에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에 5에서 10mm입니다. 기온이 낮은 제주 선간 지역에는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우산과 함께 미세먼지 마스크도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는 충청 지역에만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점차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3.1도, 대구 3.3도, 광주 6.6도, 부산은 9.9도로 크게 춥지 않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과 대구 5도, 부산은 10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성탄절을 계기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과 함께 도발을 한다고 해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 이후에 감행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서울과 워싱턴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맞이했습니다. 지난 3일 북한 외무성 리태성 부상이 성탄절 선물이 무엇이 될지는 미국 결심에 달렸다고 경고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북한의 경고가 고강도 도발, 즉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인공위성 발사 시사로 해석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된 겁니다. 성탄절 고강도 도발 우려는 미군의 민감한 반응을 불렀습니다. 미군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한반도 지역에 대한 정찰 감시 자산 투입에 대한 정보를 노출했고 성탄절 전야와 당일에는 정찰기 넉 대를 동시에 투입한 것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성탄절 전날에 이어 당일도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준비 등 특이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별도로 예고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와 관련해서도 개회가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성탄절을 계기로 한 고강도 도발을 하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에 무게감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회적으로 북한에 도발 자제를 요청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연말 시한이나 성탄절 선물 언급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결단에 대한 주목도를 높인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에도 모호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의 정책 노선을 제시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예고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한 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확정적이라는 회담 결과도 추가로 공개했는데 구체적인 시기는 3, 4월쯤이 유력합니다. 김용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6개월 만에 시진핑 주석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을 통해 북미 간의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는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억제하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한 대책으로 논의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가 한중 정상회담 직후 결의안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정상 간에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남북 간의 철도 도로 협력 사업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 정부가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고 중국의 협력으로 또 북한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중국이 육자회담 재개 등을 내세우며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뛰어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다 시 주석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 중요성을 역설한 만큼 북한으로서도 연말 시한에 대한 행동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중한은 북미가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게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한반도의 평화에 일관된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중뿐 아니라 한중일 3국이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살려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확정적인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내년 가까운 시일 내에 주석님을 서울에서 다시 뵙게 되길 기대합니다. 우회적 소통을 통해 교착 상태에 놓인 비핵화 대화의 촉진자 역할에 다시 고삐를 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송년 모임이 줄을 잇고 있죠. 회사에선 술자리가 점차 줄어드는 분위기라고는 하지만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이 회식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이른바 회식 갑질은 여전합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먹기 힘든 술 억지로 먹고 늦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는 직장 내 회식 문화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2차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1차에서 술 강요 이런 거 없고요. 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회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장 내일도 만나야 하는 상사와 동료들을 두고 혼자 회식에 빠지는 건 눈치 보이는 일입니다. 분위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가는 분위기여서 저만 안 가면 좀 흥을 깰까 봐 간 적이 몇 번 있긴 하죠. 아무래도 이제 선배가 같이 가자고 하면 좀 약속을 갑작스럽게 취소하거나 미뤘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술자리 참석, 음주, 흡연 강요 등 이른바 회식 갑질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 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은 여전히 회식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공개된 이른바 회식 갑질 사례를 보면 저녁 술자리를 가지 않았더니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비난을 받고 다음 날 이유 없이 질책을 듣거나 삼겹살을 굽지 않았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 그 자체도 문제적이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성폭력, 그다음에 폭언, 폭행 행위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식 과정에서 벌어진 심한 갑질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직장 상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안 하자니 아쉽고 하자니 부담스러운 연말 회식. 결속을 다지는 순기능이 변질되지 않도록 회식 문화를 바꿔가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한 가정집에 시키지도 않은 닭강정이 배달됐습니다. 무려 33만 원어치였습니다. 20대 청년들이 왕따 피해자를 괴롭히려고 이런 짓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24일 경기도 분당의 한 닭강정 업체 사장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영수증 사진입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요. 무려 닭강정 33만 원어치였습니다. 화면 가운데를 보시면요. 배달 요청 사항에는 아드님이 시켰다고 해주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주문자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배달시킨 적이 없다고만 했다가 영수증을 보여드리니 속사정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는 건데요. 이 업체 대표는 경황이 없어 일단 결제는 했다. 하지만 나중에 피해자 측의 카드 결제를 강제로 취소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거짓 전화를 한 당사자들을 영업 방해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색 페트병처럼 재활용할 수 없는 용기는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제 소주와 사이다가 담긴 페트병에서 고유의 초록색이 사라지게 되고 화장품 용기도 점차 바뀔 예정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대형 마트의 소주 판매대가 평소와 달라 보입니다. 익숙하던 초록 페트병이 무색으로 변한 탓입니다. 사이다 페트병도 투명해졌습니다. 손님들은 어색해하기도 하고 반기기도 합니다. 기존의 소주 같지가 않고 생수 같아요. 아직은 그래도 저는 이 색깔이 좋은 것 같아요. 녹색이. 네, 갑자기 투명 색깔로 바뀌니까 의아해한 거예요. 근데 또 바뀌니까 또 깔끔하고 괜찮네요. 페트병 색깔은 달라졌지만 담긴 술이나 음료의 맛이나 유통기한은 똑같습니다. 1년간 제품 실험과 그다음에 유통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맛, 그리고 향, 탄산의 강도, 그리고 음료수 등의 품질 안정성 검증을 다 마무리했고요. 재활용하기 어려운 유색 페트병과 폴리 염화 비닐로 만든 포장재를 쓸 수 없도록 하는 재활용법 개정안이 시행된 첫날 풍경입니다. 특유의 갈색인 이 맥주 페트병도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입니다. 하지만 제품 변질을 막기 위해서 선택한 색깔이라는 점이 있어서 맥주 업계는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맥주 페트병에 대해서는 법 시행을 유예하고 다른 용기를 찾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생활용품 가운데에서는 바디워시 제품이 눈에 띕니다. 불투명하던 용기가 투명해졌고 라벨도 쉽게 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화장품 용기는 구조가 복잡하고 부품도 여러 가지라 당장 바꾸지 못했습니다. 업체들은 최장 2년까지 가능한 유예기간 동안 새 용기를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능성 원료의 변색과 변취 등 효능 저하를 막기 위해서 색상이 들어간 유리병 사용이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재활용에 용이한 용기 등 제품 생산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유리병은 무색과 갈색, 녹색만 재활용할 수 있는데 와인이나 위스키 업계는 현실적으로 병을 바꾸기 어려운 만큼 그대로 쓰면서 환경 부담금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에어프라이어로 감자튀김을 만들 때 적은 양으로 오래 가열하면 독성 물질이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에어프라이어 10개를 대상으로 각 제품 사용 설명서에 나온 최대 조리 시간과 최소 재료양으로 냉동 감자를 200도 이상 가열하자 최대 1720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의 아크릴 아마이드가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감자튀김은 황금빛 노란색이 될 때까지만 조리해야 독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겨울 백악관이라 불리는 플로리다의 마로라고 리조트에서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미리 준비해놓은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 미국과 전 세계에 가장 따뜻한 인사를 전한다며 휴일에도 일선을 지키는 장병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7개월째 민주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홍콩의 시민들은 우울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성탄절 전야에는 도심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고 쇼핑객과 관광객은 물론 성탄절 자정 미사를 찾는 시민도 급감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탄절을 맞은 홍콩의 번화가에서는 예전의 활력과 생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횡단보도와 건물의 벽면에는 자유를 달라 중국에 반대한다는 구호들이 어지럽게 적혀 있고 시위대가 파손한 거리의 신호등은
작동을 멈췄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색색의 우산들은 전날 밤 시위대와 경찰이 벌였던 충돌을 보여줍니다. 7개월째 이어지는 혼돈 속에서 홍콩 시민들은 성탄의 뜻을 새길 여유를 잃었습니다. 咁我覺得最主要係啲警察可以唔好再使用催淚彈啦，可能當市民和平嘅時候就唔好。 성탄과 연말 시즌에 시민과 관광객으로 붐비던 도심의 대형 쇼핑몰은 썰렁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38곳의 성당에서 성탄절을 맞는 자정 미사가 열렸지만 올해는 20곳으로 줄었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성탄절 인사는 대답 없이 공허할 뿐입니다. 聖誕係一個普天同慶嘅日子，我喺呢度祝願全港市民今年有一個平和、安穩、愉快嘅聖誕節。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도심 곳곳에서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시위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를 벌였고 출동한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1월 1일에도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어 홍콩 시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새해에도 기약이 없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이 동맹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군을 증강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과 중국, 러시아가 모레부터 연합해상기동훈련을 시행합니다. 이들 3개국의 연합해상기동훈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해군이 모레부터 나흘간 인도양과 오만만에서 연합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한다고 이란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란과 중국 두 나라가 지난 2017년 호르무즈 해협에서 연합해상훈련을 한 적이 있지만 러시아가 포함된 3개국이 연합해상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란군 대변인인 아볼 파젤 셔카르치 장군은 이번 3개국 연합해상기동훈련은 지역 안보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이번 3개국 연합해상기동훈련이 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이 공격당한 후 미국이 동맹인 사우디의 미군을 파병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추가 배치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공격 주체로 보고 있지만 이란은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어떠한 보복 공격도 전면전으로 비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의 전례 없는 경제 제재에 직면한 이란이 중국,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중국과 러시아 해군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하는 빈도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크랜드의 한 주택에서 성탄절 전야인 현지 시각 24일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한 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총을 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14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폭격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일가족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24일 낸 성명에서 공습작전에서 민간인 피해 위험을 불완전하게 평가한 탓에 일가족 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발생한 버스 추락사고 사망자가 3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고 초기 탑승자 중 24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탑승자가 50명 안팎인 것으로 확인되고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했습니다. 요즘 지자체 방송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치밀하진 않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재밌는 이른바 B급 방송으로 시민과의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철역 광장의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인천시의 유튜브 방송팀이 생방송에 여념이 없습니다. 치밀한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활동상을 설명하다가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네, 우리 방송 시작한 지 한 15분, 6분 됐습니다. 예.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하나도 안 추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추워 죽겠어요.
아이디어와 재미로 승부를 건다는 전략이어서 방송사고는 사고가 아니며 자막도 수동으로 표출됩니다. 조업 시간도 확장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 인천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생방송에 닥터카를 설명해줄 권역 외상센터장의 섭외가 어려우면 전화 연결을 하되 마치 옆에 출연한 것처럼 꾸미기도 합니다. 또 외상 환자의 경우 이제 드물지만 현장에서 이제 그 의사의 직접적인 처치가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구청의 마을 방송팀에서 리포터로 뽑힌 주민은 직접 동네 이모저모를 취재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유채 꽃밭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 나름대로의 편집 기술을 선보입니다. 어머, 내가 이렇게 잘 만들었나?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감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와 인터넷 TV를 통한 주민 참여형 콘텐츠는 날이 갈수록 쌓여가고 있습니다. 저렴한 제작비, 하지만 아이디어를 주무기로 한 이른바 B급 방송을 통해 소통하는 이런 시도는 갈수록 확산될 전망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감찰 무마 혐의로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감찰 중단이 범죄인지 정당한 결정인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홍철호 현 울산시장이 피해자로 적힌 것으로 알려져서 조만간 조사가 예상됩니다. 현재 충청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중국발 스모그가 점차 유입되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 산발적으로 내리는 비는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만 내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나서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해졌습니다. 똑같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스스로 개정안 취지를 훼손하는 셈이고 법적으로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와 관련해서입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일가비리가 아닌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영장을 청구하면서 오늘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5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는 비공개로 출석했지만 법원 영장 심사에선 포토라인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에선 진술을 거부했던 조 전 장관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 감찰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중단됐고 당시 최고 책임자로서 정무적 책임은 있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사건 자체를 덮으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비리의 상당 부분을 확인하고서도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하지 않은 데다 당시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는 여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이 있었다는 정황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장 심사에선 과연 감찰 중단이 범죄인지 정당한 결정인지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법원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얼마나 소명됐는지 등을 중심으로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구속 여부 결정은 서울 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의 심의로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고발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자택을 그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영장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송철호 울산시장이 피의자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만간 소환 조사가 예상됩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울산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단독 후보로 공천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앞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수첩 등에서 임 전 최고위원이 경선 포기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자리를 제안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임 전 최고위원은 친구들이 자신을 걱정해 제안했을 뿐 불출마 조건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임 전 위원이 최고위원이던 지난 2017년 회의 자료와 선거 문건 등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임 전 최고위원의 진술과 비교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날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한명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송철호 현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등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의혹의 당사자인 송 시장 소환도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송 시장을 불러 공천이나 공약 준비 과정에 청와대의 도움이 있었는지 확인한 뒤 한 전 정무수석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검찰은 10시간 넘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를 맡았던 울산지방경찰청과 당시 경찰관들의 근무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수사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당시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 법안에는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알게 되면 곧장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권력층 부패 수사를 사실상 가로막는 독소 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법안대로라면 공수처는 사실상 국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합의 과정에서 추가된 조항들 때문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다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포착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공수처가 통보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할 건지 회신하도록 했습니다. 공직자 범죄 수사 정보를 공수처가 취합해 누가 수사할지를 사실상 결정하도록 한 겁니다. 검찰은 중대한 독소 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등을 수사하는 반부패 기구일 뿐 검경의 상급기관이 아니어서 수사 착수 내용을 통보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압수수색을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보고를 해야지 지휘가 가능한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에 관여하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이 검경 수사 내용을 검열하게 되고 청와대 여당 등의 수사기밀이 누설될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은 과잉 수사하고 검경에 맡기고 싶지 않은 사건은 부실 수사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오히려 권력층 수사를 위축시키고 수사기관 사이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재단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면서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놓고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향해서 날선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진 전 교수는 유시민 이사장의 과거 발언을 겨냥하면서 맞받아쳤습니다. 먼저 유 이사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까지 말씀드리고요. 진 교수가 굉장히 많이 총기가 흐려졌구나. 근데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고 그 진 교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논리적 사고력이나 이런 것들이 10년 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지금 감퇴했는지에 대한 자가 진단을 진 교수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다는 거는 제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제 개인 계좌는 아직 확인 중이에요. 저는 그것도 봤으리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는데 이거 사찰 아니에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에 당사자들은 발끈했습니다. 먼저 검찰은 계좌 추적을 한 적이 없다며 법 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인 허위 주장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자신의 발언과 행동을 일치시키려는 유시민 작가의 일관된 삶의 태도에 반론하면서 이분 60 넘으셨죠? 라고 언급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과거의 한 강연에서 60대가 되면 가능한 책임 있는 자리에 가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걸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미세먼지 상황이 더 나빠지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충청지방만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충청과 세종, 대구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져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전국의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도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도에는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도 확대하겠는데요. 제주도는 오늘 오후까지 10에서 20mm, 전남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고 충청 이남 내륙 곳곳에는 약하게 눈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밀려오겠습니다. 우선 아침까지는 서울 기온이 영상 2.9도로 크게 춥지 않지만 낮 기온은 4도로 아침과 비슷하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영하 6도로 오늘 아침보다 기온이 10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임시회 종료에 따라 어제 자정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23일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자유한국당의 반대 토론과 더불어민주당, 군소정당의 찬성 맞불 토론으로 사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어 오늘부터 소집되는 새로운 임시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기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내일쯤 열릴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만 내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해졌습니다. 한국당을 따라하기도 그렇고 법적으로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승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이 만든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 한국당은 비례대표 전담 정당 카드를 내밀며 맞불을 놨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 등을 비례정당으로 보내 비례대표 선거에서 한국당과 같은 번호인 기호 2번을 꿰차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소수 정당에 유리하고 거대 정당에 불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들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비례한국당을 따로 창당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다만 비례한국당은 이미 선관위에 등록된 만큼 다른 당명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민주당이 이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을 찾는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는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신설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한다는 정신 나간 그런 시도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아예 검토도 해보지 않았고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며 한국당의 마타도라고 일축했습니다. 사실 무근이고요. 새로운 임시회가 열렸을 때 본회의가 개최되더라도 새로운 수정안이 나갈 계획은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저런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사실 당장 민주당으로선 딱히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당처럼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카드지만 스스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뒤엎는 행동이라 4+1 협의체에 가담한 다른 야당의 반발이 불보듯 뻔합니다.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결국 놓지 못했다는 비판까지 받는다면 몇 자리 더 얻으려다 내년 총선에 되레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남은 건 정면 돌파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공수처 신설 법안 등 국회에 대해서 입법 과제를 마무리하고 어려운 민생 경제를 살리는 노력으로 지지층과 중도층의 표심을 얻는 정면 돌파가 정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성탄 선물이라며 도발 엄포를 놓은 성탄절을 맞아서 높은 대비 태세를 유지한 채 북한의 동향과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성탄 전날 북한에 대해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성탄절에는 일상적인 메시지만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앞두고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미군. To fight and win tonight if need be, and I'm confident in that.
미군은 성탄을 앞두고 통신 감청을 하는 리벳 조인트와 지상 병력을 추적하는 조인트 스타즈 등 정찰기 4대를 한반도 상공에 띄워 북한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첨단 정찰기 4개가 한꺼번에 동원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경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전 세계 파트너 동맹들과 함께 성탄절에도 우리를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넘는 침묵 끝에 성탄 전날 입을 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꽃병까지 거론하며 오히려 좋은 선물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에는 사전에 만들어 놓은 메시지를 내보냈을 뿐 북한에 대한 추가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We say a special prayer for those military service members stationed far from home, and we renew our hope for peace among nations and joy to the world. 미국 언론에서는 북한이 성탄절과 연말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노선을 밝힌 뒤 행동하지 않겠냐는 관측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도 2가지 이벤트에서 윤곽을 드러낼 북한의 새로운 길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청와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상반기 방한이 확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한 시기는 내년 3, 4월쯤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순방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내년 상반기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면 2014년 7월 이후 거의 6년 만의 방한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리커창 총리는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해 본질을 둘러싸고 논쟁하는 건 문제를 어렵게 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그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대법원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지혜를 모아가자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중국 청도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대해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직접 조기 해결을 요청했다면서 두 정상은 외교 당국 간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과 일본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미국 일변도의 외교로 유명한 아베 총리가 시진핑 주석의 일본 방문과 중일 관계 강화에 애를 쓰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아베 일본 총리가 청도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별도로 만났습니다. 양국 총리는 중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무역 마찰을 겪고 있는 중국이 일본과는 지난해 교역과 왕래 모두 10% 정도씩 늘었습니다. 중국은 보험과 연금 등 서비스 산업은 물론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일본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중국과의 관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시진핑 주석의 방위를 적극 요청했습니다. 国賓本日の成功に向けて落ち着いた雰囲気の中で今日は李克強総理と対極的なそして至る前に意見交換を行いたいと思います。 앞서 지난 23일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아베 총리와도 회담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중일 관계 발전 의지를 보이자 아베 총리는 시 주석의 일본 방문 요청부터 꺼냈습니다. 我愿同首相先生保持密切联系，加强政治互助，推动中日关系再上新台。そして日中親善にふさわしい日中関係を築き上げていくために協力して準備を進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시진핑 주석은 내년 봄 일본 방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시 주석과 아베 총리 모두 국제정세가 100년 만에 대변화를 겪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힘은 점점 커지고
미국의 역할은 흔들리고 있다는 말로도 이해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목요일 조간 브리핑입니다. 각 신문 1면부터 보시죠.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알 수 없는 이 남자 마음, 이 남자는 누굴까요? 뚜렷한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 비율이 높은 데다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성향이 강한 20대 남성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에선 이들의 표심을 끌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검경 수사 가로채 문개기 우려. 조선일보는 대검찰청이 공수처 법안에 강력 반발했다는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수사 검열이자 독소 조항.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법 내용을 보고받고 격노했다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홍남기 탄핵 막으려 본회의 하루 연기. 민주당이 한국당이 제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 소추안을 폐기하기 위해 선거법 처리를 늦춰가면서 해당 의사 일정을 내일로 미룰 예정이라는 기사도 일면에 배치됐습니다. 지난 23일 저녁 본회의에 보고된 홍 부총리 탄핵 소추안은 72시간이 지난 오늘 저녁 7시 57분 자동 폐기됩니다. 이처럼 시끄러운 이슈가 많지만 성탄 전야의 아기 예수 조각상에 입을 맞추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진은 평화로워 보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삼성이 진보 성향 시민단체를 불온단체로 분류하고 계열사 임직원들의 이들 단체 후원 내용을 파악해 그룹 차원에서 관리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013년쯤 미래전략실이 주도했고 이 내용은 노조와의 재판 때 검찰에 공개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눈에 띄는 기사 보시죠. 노부모에 얹혀 사는 40대 니트족 20만 명. 일하지 않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이른바 니트족이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40대는 2000년 이후 5000% 가까이 폭증했다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정찰기 4대 동시 출격. 북한의 성탄절 선물 도발에 대비한 어제 상황인데요. 북한이 내년 김정은의 신년사 이후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조평통의 삶은 소대가리. 유시민의 정경심 PC 반출은 증거 보전. 송가인의 전라도탑 찍어불고. 올 한해 화제나 논란이 됐던 말을 정리했습니다. 한겨레는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95년 출범 뒤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추월하면서 제1노총으로 등극했다는 기사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피곤한 필리버스터 성탄절, 눈을 비비고 고개를 떨구고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시작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때문에 너무나 피곤한 의원들의 모습입니다. 도쿄올림픽 선수단 일본 대신 한국으로 전지훈련 행렬. 2020 도쿄올림픽 개막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죠. 일본의 방사능 우려로 안전한 한국을 주목하는 참가국들이 늘고 있다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 다만 외교 문제를 이유로 방사능 안전을 전면에 내세우진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경자년 밝힐 해돋이 어벤져스, 해돋이 명소를 소개했는데요. 당진 외목마을의 해맞이 풍경은 중국 공영방송 CCTV를 통해 생중계될 정도로 절경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0분 인천에서 출발해 필리핀 유명 관광지 보라카이로 가는 관문인 칼리보 공항으로 향하던 팬퍼시픽 항공 여객기가 기상 악화로 해항했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현지 시각 오후 1시 반쯤 북부 클락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하지만 공항 측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걸 허용하지 않아서 대다수가 한국인 관광객인 승객 180명이 7시간이나 비좁은 여객기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기내 음식과 물이 동나고 화장실 물도 나오지 않아 승객들은 난민 캠프를 방불케 하는 여객기 안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뒤 현지 시각 오후 8시 반쯤 여객기에서 내려서 항공사가 준비한 근처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산불과 물난리로 침울한 성탄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레의 항구 도시 발파라이소를 둘러싸고 있는 산에 산불이 났습니다. 시뻘건 화염은 강풍을 타고 금방이라도 인접한 산자락 주택가까지 뻗칠 기세입니다. 거센 불길에 놀란 주민들은 매캐한 연기 속에 하나둘 대피에 나섰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삼킬 듯 달려드는 불길을 잡으려 나서보지만 역부족인 듯 보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일어난 이 불로 지역 주택이 80채나 타버린 탓에 주민들은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호주의 시드니 부근에선 불볕더위가 최악의 산불 재난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산불 진압에 투입된 소방관들은 성탄절임에도 귀가도 못한 채 벌써 수주째 산불과 싸우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소방대원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에 성탄 인사가 오고 갑니다. Merry Christmas. How are you? Merry Christmas. G'day. How are you? Merry Christmas. The fire doesn't stop just because it's Christmas, so some of the crews have to keep working and monitor the fire. 시드니 지역의 거대한 두 개의 산불이 이번 주 안에 합쳐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소방관들의 걱정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와는 정반대로 이탈리아의 수상도시 베네치아는 성탄절을 맞아 때 아닌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스페인 말라가의 한 리조트에 머물던 50대 영국인 남성과 16살 아들, 9살 딸이 성탄절 전날 수영장에서 익사해서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 목격자는 수영장에 빠진 딸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오빠가 뛰어들었지만 모두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전북 남원시 산동면의 농가에 있는 조립식 주택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외벽과 가전제품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6월 학생과 교사 150여 명이 대피했던 서울 은명초등학교 화재를 수사하던 경찰이 학교 관계자의 부주의로 불이 났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은명초 관계자 A씨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자신에게 비꼬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을 폭행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19살 김모군에게 징역 7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16살 이모군에게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국내 자동차 업계의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 데다 연말 파업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연간 자동차 생산량이 400만 대에 못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전체 생산량은 올해 들어 11월까지 316만 3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줄었습니다. 연간 400만 대 생산을 달성하려면 12월에만 38만 6천 대를 생산해야 하지만 르노, 삼성과 기아차의 노조 파업 등의 영향으로 목표치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과학계를 놀라게 했던 최고의 연구 성과 10건이 선정됐습니다. 인류 최초의 블랙홀 관측 성공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묘사된 블랙홀의 모습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론으로 그려낸 블랙홀이 영화에서 구현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인류는 블랙홀의 실제 모습을 직접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0여 명의 국제 공동 연구진이 세계 6개 대륙에 있는 8개의 전파 망원경을 조합한 거대 망원경으로 촬영한 블랙홀은 빛나는 눈처럼 보입니다. This is a remarkable achievement. We now have visual evidence for a black hole. 5만 년 전 멸종한 현생 인류의 사촌, 데니소바인 13살 소녀의 모습입니다. 극히 일부만 남아있는 화석에서 유전자를 추출해 피부와 머리색 등을 복원해낸 겁니다. All remains from Denisovans that we have comprise of a pinky bone, a few teeth, and the lower jaw. Now it is the first time that we provide a detailed anatomical reconstruction showing us how these humans look like. 6,600만 년 전 지구 생물종의 76%를 멸종시킨 소행성 충돌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낸 것도 올해의 연구 성과 2위로 꼽혔습니다. 이어 4위는 생존율 90%를 달성한 에볼라 치료 신약 개발이, 5위는 기존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구글의 첫 양자 컴퓨터 칩 시커모 탄생이 차지했습니다. 새로운 진핵 생물의 진화 시나리오를 제시한 아스가드 고생균 배양 성공이 6위, 나사 탐사선인 뉴 호라이즌스가 태양계 최외곽에서 촬영한 눈사람 모양의 소행성이 7위에 올랐습니다. 또 난치성 유전 질환인 낭포성 섬유종 치료제 개발과 아동의 영양실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충제에 대한 임상시험, 그리고 다인형 포커 게임에서 인간을 꺾은 인공지능의 개발도
올해 과학계를 뒤흔든 연구 성과에 꼽혔습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창의적인 기술과 남다른 열정을 보여준 농업인 5명을 명인으로 선정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6개 동에서 장미 등 꽃을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이곳의 비닐하우스는 한 개 동의 면적이 축구장 면적과 비슷한 국내 최대 규모, 높이도 16m로 일반 비닐하우스의 3배가 넘습니다. 여기에 기온을 낮추기 위한 안개 분무 장치와 차광 커튼을 갖춰 더운 여름에도 꽃 생산이 가능합니다. 중학교 졸업에 불과한 농장주 김종아 씨가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취득한 비닐하우스 관련 기술 특허만 6가지. 이에 힘입어 남들보다 장미 생산성을 3배나 높여 연간 80억여 원의 매출을 올리고 중동 지역으로 비닐하우스 시설 수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온실은 그것보다는 크기보다는 높이가 높기 때문에 쿨링을 함으로써 기하열이 뛰어나기 때문에 온실 안에 온도를 낮출 수 있고 다른 농가에 비해서 아주 큰 소득의 차이와 분별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농가는 웃자란 복숭아 가지를 잘라내 버리지 않고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복숭아 생산이 2배 늘었는데 이 기술을 다른 농가에도 보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식량과 채소, 축산 분야 등에서 모두 5명의 농민이 농업 명인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런 차별된 기술들을 후배 농가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배운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의 기술력을 높여가지고 우리 농업 농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다른 열정과 창의적인 기술로 성공한 농업 명인들이 다른 농업인들의 성공 의지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미세먼지 상황이 더 좋지 않겠습니다. 우선 출근길은 충청지방만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충청과 세종, 대구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 수도권과 충청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도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도 확대하면서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제주도에는 10에서 20mm, 전남에는 5에서 10mm, 충청 이남 내륙 곳곳에는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밀려오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울 기온이 영상 2.9도로 포근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영하 6도로 10도가량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서울 4도, 안동 4도, 대전과 대구 5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연말 연시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